네, 검찰에 관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어요. 부장검사의 교통사고에 대한 제19 감사기식 사건 처리 도마위에 오르기도 하고요. 검찰 개혁의 핵심으로 검수완박이 연일 뜨거운 감자로 다뤄지고 있습니다. 오늘 사건 구반장에서 다뤄볼 텐데요. 자, 구재령 변호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정봉주 서울시장 예비 후보 함께 같이 하겠습니다. 네. 땜빵인가요? 뭔가 아닙니다. 땜빵이 아니라. 아닙니다. 검찰 특별 얘기니까. 손님입니다. 아니 밖에 검찰. 보니까 지금 동시 접속자 수가 너무 많다고 예. 제작진이 엄청 좋아하길래 제가 같이 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감사합니다. 예, 자 먼저 교통사고를 내 가지고 교특법 혐의를 받던 현직 부장검사가 불기소 처분을 받았어요. 이거 사건 설명 좀 해주십시오. 예, 이게 작년 7월에 있었던 사건인데 네. 내용상으로는 올림픽대로를 달리던 A 부장검사의 차량이 4차선에서 달리다가 5차선으로 넘어갈 때 교통사고가 났어요. 예. 근데 문제는 그 도로에 백색 빗금이 쳐져 있는 안전지대 있잖아요. 여기는 들어가면 안 되거든요. 안 되죠. 그렇죠. 이거는 들어갔을 경우에는 법에서 정해진 그 들어가지 말아라라는 지시를 위반한 게 됩니다. 예. 그래서 넘어가 가지고 사고가 났을 때 이 벌어지는 일은 사실 굉장히 자주 발생하는 교통사고잖아요. 근데 이게 지금 논란이 되는 이유는 경찰이랑 검찰의 판단이 전혀 달랐습니다. 경찰하고 경찰 달랐다. 네. 예. 경찰에서는 기소 의견으로 송치를 했거든요. 어허. 근데 검찰에서는 이게 그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상으로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니 불기소다. 그래서 공소권 없음으로 불기소 처분을 했는데 네. 근데 법리적으로 이게 논란이 있는 게 사실 우리 잘 알잖아요.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때 종합보험 가입되어 있으면 처벌하지 않는다. 여기까지는 아시잖아요. 근데 그렇죠. 12대 중과실일 경우엔 다시 또 처벌 대상이 되거든요. 그렇죠. 그 12대 중과실 중에 그 빗금 쳐진 안전지대는 들어가지 말아라. 이게 지시 위반으로 들어가요. 그러면은 통상적인 사례에 비춰 보았을 때는 이건 기소하는 게 맞지 않느냐. 그러면 경찰 의견대로 가야 되는데 왜 불기소를 한 거죠? 검찰에서는 나름 그래서 또 논리를 그 아하. 판례 사안 세 가지를 분석했을 때 예. 요거는 불기소로 가는 게 맞다라고 입장 발표를 했는데 판례? 예. 예. 근데 법률가들의 법리 검토를 해보니 예. 이게 선례로 작용할 판례가 아니다. 제가 보기에도 이거는 불기소의 근거로 삼기엔 좀 부적절한 게 아닌가 이런 의견이 좀 들었거든요. 왜냐하면은 법리는 있어요.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는 그런 과실만 평가하고 그 이외의 과실은 따지지 않는다라는 것인데 이 사고는 그 이전의 선례들하고 좀 달라요. 이전의 선례들은 그 빗금 쳐진 안전지대를 침범하거나 이랬는데 네. 거기에 뭐 멈춰 있다가 별도의 조작 행위를 해가지고 사고가 발생한 그러니까 그 이전에 안전지대를 침범한 과실과 그 이후의 사고는 약간 단절되는 면이 있거든요. 다른 거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대법원 판례는 이런 게 있어요. 과실이 있더라도 지시 위반이 있더라도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이 아닐 경우에는 그걸로 처벌하지 않는다. 그러면 그 이전에 있었던 과실은 무의미한 게 되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12대 중과실이 아니게 되니까 다시 공소권 없음으로 가는데 이 사안은 부장검사가 백색 차선을 넘어가는 일련의 과정에서 충돌 사고가 사고가 발생했기 났으니까. 때문에 이거는 직접적으로 침범 행위가 사고의 원인이라고 보는 게 적절하지 않았을까. 그거는 우리 간봉주 봉도사님, 예. 봉족장님. 예. 글쎄요, 좀 봐주기 논란이 될 것 같아요. 지금 저희가 공부하기도 항상 이거는 저희도 공부를 다 하는 거거든요. 예. 직접적 사고면 모르겠지만, 직접 사고 아니면 모르겠지만 직접 사고면 그걸 적용해야 되는데. 실제로 두 분은 변호사고요. 예. 저는 이제 법리 체계를 온몸으로 예. 직접 감옥에 가서 이제 체험을 한 사람인데. 실형 받고요. 그렇죠. 예. 그 MB BBK 다스를 주장하면서 네. 교도소하면 제일 많이 있는 게 유전무죄 무전유죄예요. 근데 막상 들어갔을 땐 처음에는 그게 죄 지은 사람들이 너무 이게 그 자기 죄를 사회적 책임으로 돌리는 거 아니야? 근데 들어가서 보면 물론 그들의 얘기를 100% 믿을 수는 없습니다만 네. 얘기를 들어보게 되면 정말 힘없고 돈 없고 백 없어서 유죄가 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지금 이 방송을 듣는 분들이요. 저게 검찰이 아니었으면 저렇게 됐을까? 라고 물어보게 되면 90% 이상이 동의합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검찰이 어떠한 논리를 갖다 해도 지금 우리가 들어도 복잡한 사건이 아니라 사고의 직접적 원인이었고 그렇죠. 예. 기존의 사건은 사고의 직접적 원인이 아닐 때는 공소권 없음으로 했는데 예. 이건 직접적 사고의 원인인데 직접적 사고의 원인이 아닌 것처럼 뒤틀어대는 거거든요. 그렇죠. 쉽게 얘기해서 사건 말아먹은 거 아닙니까 전문용어로. 뭐 되게 우리 간봉주님 예. 의견이시고, 예. 하여튼 그런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네. 어느 국민들이 이런 사건은 근데 이 사건이 비단 이거 하나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검찰이 이렇게 기소 여부의 대상이 됐을 때 피의 혐의가 있을 때
기소한 건이 일반 국민들의 40분의 1도 안 된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래서 국민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동의할 수가 없다는 거죠. 자 다시 그렇죠. 이거는 예. 제가 그리고 또 의원님 말씀에 붙여서 얘기할 게 빈번하게 발생하는 작은 교통사고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여기에서 미치는 파급 효과는 사회 전체에 미치거든요. 왜냐하면 네. 안 좋은 선례가 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은 교통사고에서 백색 빗금 안전지대를 침범한 사고는 다 앞으로 다 이렇게 처리할 거냐라고 했을 때 답변 못 할 걸요. 이게 그러면은 그 지시 위반이랑 12대 중과실에 대한 판례를 그렇죠. 흐트러 놓기 때문에 또 예컨대 뭐 이것도 비슷한 예가 같은데요. 한동훈 검사 관련해서 휴대전화 비밀번호 안 풀려서 불기소를 했습니다. 그럼 앞으로 휴대전화 비밀번호 못 풀면 다 불기소할 겁니까? 근데 저는 또 그거는 그건 또 달리 보지만 좋습니다. 특성이 있으니까. 자 검찰 개혁 부분 다시 얘기를 좀 나눠보면요. 오늘 전국 검사장 회의가 열리는데 일단 검찰의 어떤 의견이라든지 반대 명분 어떻게 봅니까? 그러니까 이게 헌법에서부터 시작되는 그 근거를 지금 주장을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헌법이 수사의 주체로서 검찰을 규정을 하고 있고 그 검찰은 수사와 인권 보호의 주체로서 헌법에서부터 시작되는 권한을 갖고 있기 때문에 네. 지금 수사권을 뺏는 것 자체는 헌법과 맞지 않는다. 그리고 세부적으로 보면은 중대한 사건들에 대한 대응 역량이 떨어지고 그리고 인신 구속에 있어서 수사를 하지 못하는 사람에게 지금 헌법은 영장 청구권을 준다면 그럼 수사의 비효율성으로 오히려 인권 침해 사례가 늘어나고 피해자의 구제에 만전을 기하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국민에 대한 불편과 피해를 야기할 수가 있다. 그리고 지능적인 범죄, 거대 수사에 대해서는 역량이 떨어지기 때문에 오히려 네. 고도로 발달한 범죄에 대해서는 횡행하게 이제 방치되는 그런 결과가 초래될 수 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는 또 검경 수사권 조정이 된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거기에 대한 적응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또 완벽한 또 검수완박을 하는 것은 혼란만 초래할 뿐이다. 뭐 이런 내용들을 기다려 좀 시간을 좀 속도 조절하자 이런 얘기거든요. 정 의원님. 그런데 저는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동의할 수가 없는 건데요. 지난번에 검경 수사권 조정할 때 자, 수사 개시와 종결권을 그 경찰에게 준다. 이 얘기가 얼마나 홀 좋은 얘기로 들렸냐면요. 6대 중대 범죄는 검찰이 직접 수사를 한다고 하는데 6대 중대 범죄를 우리 국민들은 잘 모릅니다. 그런데 6대 중대 범죄를 보면요. 경제와 부패가 들어가 있거든요. 대한민국 국지간 경제 사건은 다 하기 때문에 네. 대한민국 기업들 거의 검찰 손아귀에 들어간다는 얘기거든요. 그다음에 세 번째 네 번째가 공직자 및 선거예요. 그리고 그 공수처가 있더라도 공직자와 선거면 국회의원 300명 검찰 손아귀에 또 들어가는 거거든요. 네. 그다음에 방위산업 자연재해 대한민국에 있는 국지간 사건은 모두 다 검찰에서 이 사건이 직접 검찰이 수사하게 되면 대한민국은 여전히 검찰 공화국이 된다라고 하는 이 문제 제기를 법률가들이 제기를 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실질적으로 검경 수사권 분리가 됐지만 주요 사건이 검찰에 있다 보니까 검경 수사권 분리가 안 됐다. 미완성이다. 다만 너무 오랫동안 검찰의 권력이 있는 것을 일정하게 경찰로 이전시키는 과정이다 보니까 이렇게 미완성으로 상호간에 절충적으로 했지만 이거 자체가 미완성이었다는 거죠. 그럼 지금 완성의 단계로 들어가자. 그리고 경찰 수사 못한다고 하는데요. 경험이 없다고 하는데요. 80년대 전두환 시대 때는요. 치안본부가 있어갖고 검사가 경찰의 거의 하수인격이었습니다. 불과 40년 전이에요. 네. 시대에 맞게 권력의 주체 그다음에 수사의 주체 이런 거 충분히 바뀌고 요즘은 그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런 내용은 잘 모르는데 경찰에 특별 채용된 변호사가 너무 많아요. 그분들이 수사 직접 나오거든요. 네, 있습니다. 예. 그래서 수사를 잘할 수 있는 역량을 키워나가고 이 수사를 잘하는 게 결국 국민들의 개인 인권 보호의 측면에 있다고 한다면 지금 시점에 검수완박이라 하니까 모든 걸 다 뺏는 것 같지만 정상화시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데 예, 저는 말씀하시죠. 사실 근데 좀 현장에서 뛰는 변호사로서는 좀 반론이 있어요. 네. 첫 번째로는 그 수사권이랑 기소권이 반드시 분리되어야 하는 논리 필연적인 이유가 있는가. 첫 번째. 글로벌 스탠다드 얘기도 많이 나오는데 사실 수사권, 기소권 분리되어 있다고 대표적으로 언급되는 미국 같은 경우에도 연방검찰한테 수사권이 있어요. 독일하고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수사권이랑 기소권이 한 몸입니다. 근데 글로벌 스탠다드에 의하면 분리되어야 한다라는 건 사실 전제가 다르기 때문에 제가 보기엔 그거는 또 공부가 좀 필요한 얘기고 네.
정말 그냥 뚝 떼가지고 그 얘기하시면 제가 보기에는 옳지 않은 전제 가지고 논의를 이어가시는 것 예. 같거든요. 네. 두 번째로 지금 실무에서는 사건 제가 지금 들고 있는 사건도 한 건이 기록이 2만 페이지예요. 근데 2만 페이지를 만약에 경찰이 수사를 하고 영장 청구할 때 검찰한테 넘겨온다. 그거 기록 보는데 얼마나 걸릴까요? 그 만약 긴급 체포되어 있는데 구속영장 청구해 주세요. 그럼 이틀 안에 못 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에 대해서 지금 실무에서 보는 그 시각이랑 정치권 시각이 좀 다르지 않나. 자, 시간이 다 돼서 예. 모두 반박을 했는데 여기서 마무리를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자, 오늘 검사장이 내일은 민주당의 의총까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사건 구반장 구장일 변호사님 또 특별히 정봉주 의원님 예. 감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만주 변호사요. 만주 변호사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